지금 나온 데이터 보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상반기 가동률이 한 73% 된다. 네.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왔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겁니까? 이게 100%가 안 되니까 안 좋은 건가? 아니면 뭐 3, 40%에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 네, 올라온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한 50%대에서 아, 아마 원래?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건 뭐 LG엔솔도 마찬가지고요. SK이노는 일부 공장은 뭐 지금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그래요?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바닥치고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뭔가 실적에서부터 뭔가 흑자 전환이 이게 되면서 뭔가 그 재무에서의 어떤 그 실적 그 전환 그 변곡점 이거는 몇 분기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저는 빠르면 일부 업체는 올 4분기에 조금 시그널이 있을 것 그래요? 같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고 내년도도 가면 갈수록 이 베이스가 더 높아지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6개월 전서부터 주가는 뭐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 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한 두세 달 전에 배터리주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SDI도 그렇고 뭐 소재 부품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갑자기 이제 반도체 포모 뭐 그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망가지면서 수직으로 다 빠졌죠. 네. 예, 빠진 상태라서 사실 이 수직으로 빠질 때의 주가 흐름은 이런 업황의 어떤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가만히 안 되고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빠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미리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담아야 될 때죠. 그래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배터리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런 사이클이 벌써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이제 이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완전히 한번 망가졌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배터리 셀 그리고 이제 소재 이렇게 좀 크게 좀 나뉘지 않습니까? 네. 어디가 먼저 이 뭔가 주도주, 대장주의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금은 사실은 다들 같이 빠져 있고 다들 같이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가 탁 튀어나와서 좋아진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대부분 다 같은 방향으로 아마 움직일 그냥 타이밍이에요. 동시에 예? 뭐 어디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따라오고 그렇죠. 이게 아니라 네,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걸 있죠. 안 하던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ESS 향으로 뭐 들어가는 것들을 그동안 안 했는데 이걸 하는 업체들은 좀 더 빨리 좋아지겠죠. 네. 네, 그리고 소재 안에서도 보면 뭐 그 배터리 그 플랫폼이 바뀌면서 소재 플랫폼이 바뀌면서 이제 그걸 안 하다가 이제 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좀 더 빨리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정의 차별화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전반적으로 배터리 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배터리 하면은 계속해서 나온 이슈가 그 이 LFP 배터리에서의 그 경쟁력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이제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잖아요, 시작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시점은? 경쟁력은 뭐 중국하고는 상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그건 따라잡기 어려워요. 이거 뭐 기술의 차이가 없다면서요? 기술력이 아주 그렇게 뭐 대단한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원가 경쟁력 차이가 원가 차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 거기는 초대형 캐파가 완료가 돼 있는 그 업체들이고 우리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라는 방파제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시작해서 좀 안정적으로 LFP도 좀 늘 거예요. 늘 거라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일부 우리 양극재 업체들, 뭐 LNF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지금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변화들 조금씩 있어서 되는데 근데 우리 업체들한테는 주력이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헤게모니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LFP 다음 이제 뭐 소디움 배터리라든지 그 뭐 LMR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빨리 치고 나가냐. 왜냐하면 그건 이제 아직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막 소디움도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미국에도 일부 스타트업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LG엔솔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양산 투자를 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소디움 배터리. 쪽에서요. 예, 지금 굉장히 좀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내년 정도부터는 양산 라인이 뭐 테스트식으로라도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 우리는 이제 좀 승부를 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막 시작하는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쪽 소디움이나 LMR에 관련된 어떤 소재 업체들, 부품 업체들을 좀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그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말씀대로 이제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있다기보다 이제 시작하는 곳들을 주목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배터리 플랫폼이 계속 변화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보면 어떤 업체들은 탈락을 하게 되고 플랫폼이 바뀌면서 어떤 업체들은 이제 수혜를 보고 하니까 그런 변화를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3원계 보면서 그 다음은 전고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아직 시장은 안 왔죠.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 올까? 시장에 오려면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될까? 누가 지금 앞서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꼼꼼하게 따지셔서 투자하시면 알파를 많이 챙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말을 좀 들었는데 소디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주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주 틈새 시장 뭐 대량 생산이 어렵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우리가 이 소디움 배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그거는 누가 얘기하신 분 잘못된 얘기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소디움 배터리의 가장 이제 단점은 일단 그 밀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기차용으로 그렇게 확산이 된다 이렇게 아직은 볼 수가 없는 기술 단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소디움을 전기차에 지금 넣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네. 뭐 ESS는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지금 시장의 크기가 ESS가 과거에는 전기차 대비해서 뭐 10% 수준이었다면 지금 20% 30%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주도하는 게 LFP인데 LFP와 소디움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밀도 측면에서 보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소디움이 유리한 것이 부존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탄산 나트륨을 이제 기초로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분포가 되어 있죠. 특히 미국에 많습니다. 네. 탄산 나트륨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소디움 배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아이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뭐죠? 요즘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사용처의 확장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휴머노이드, 뭐 하려면 뭐 전기줄 꽂고 할 수 있겠냐.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3원계 배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뭐 필요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또 확 넓혀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 로봇 휴머노이드 이거 자체가 아직 먼 훗날의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휴머노이드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휴머노이드가 멀다 안 멀다를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배터리의 사용처가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보면 배터리의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요구를 맞춰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라는 거죠. 네.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은 얼마 안 됩니다. 시장 자체가 뭐 전기차나 ESS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죠. 그러나 이제 이게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그 3원계 배터리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밀도의 한계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가고 있고 어저께 이제 재밌는 뉴스가 있었죠. 그 스웨덴의 비행기 업체인데 이 업체는 배터리로 구동하는 비행기를 날립니다. 아, 네. 근데 그 비행기가 작은 아주 이제 우리가 아는 글라이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상용 비행기 수준이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험 성공을 했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밀도가 높은 3원계 배터리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비행기에도 들어가고 배에도 들어가고 이런 이제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일 뿐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냥 배터리 중간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이쪽이 전방 산업의 확장이 아주 세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면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배터리 관련주들의 이런 움직임들은 사실은 작은 움직임이라 봐야죠.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삼원계 강자라고 얘기하는데 기술력도 뛰어나고 이 삼원계는 계속해서 확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밀도가 높은 그 것들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오늘도 보면 LG엔솔에서 미국 그 방위산업 업체들하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이제 올라왔죠. 아 맞아요. 요새 뭐 드론 네, 이건 맞습니다. 다 이거 배터리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드론도 이제 아주 멀리 날아갈수록 좋은 사실은 그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고밀도의 삼원계 배터리 또는 나아가서 전고체 배터리 이런 부분들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기를 쓰는 시대잖아요. 전기를 쓰는 매개체가 사실은 배터리가 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애플에서 야 이거 원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 쇼티지 때문에 힘드니까 저 우리 중국산 좀 쓰게 해줘. 이게 이제 우리 반도체 조종의 어떤 빌미가 됐었잖아요. 네, 네. 혹시 2차 전지에서도 ESS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이쪽 뭐 쇼티지 얘기도 좀 나오고 이쪽에서의 어떤 그런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미 존재하는 리스크고요. 이미 그것 때문에 K 배터리 업체들이 힘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이미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갖다가 저렇게 확대하지 않았으면 어렵죠. 그거는 이제 우리 업체들한테 밸류에이션에 이미 다 프라이스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격화 돼 있고 이제는 중국이 너무 확산되다 보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을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이제 그 주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막는 거고요. 전기차든 뭐 ESS든 막으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뭐 거의 성공했고요. 유럽은 아직 그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네. 그러나 이미 관련된 법을 IAA라는 산업가속화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막판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논의 중인데 아마 연내에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중국산 전기차들이 유럽의 가장 큰 제조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지금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유럽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까지도 일부를 지금 막겠다 하는 것이 산업가속화법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중국의 공백을 누군가 대체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국 업체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유럽은 역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 이제 K 배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이 약한 고리로 지적됐던 것들이 이제 이 밸류 체인이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원가 절감을 확 광산서부터 해가지고 네. 한다고. 근데 우리 포스코 홀딩스 여기서도 한 지난 뭐 리튬 개발하기 위해서 그 5조 5천억 정도 뭐 사용을 했다. 네. 그런데 어떤 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또 에코프로가 광산 뭐 추가 지분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유상증자하고 이랬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게 과연 돈이 되는 일일까? 의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투자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같이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설비에다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고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걸 해야지 원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의 어떤 이런 그립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사실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아쉬운 거는 정부하고 같이 좀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원공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전에 뭐 자원 가스 개발 전하고 뭐 자원 뭐 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사실은 정부의 좀 이 역할이 많이 축소됐어요. 축소되고 민간기업 위주로 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 기업들은 제일 지금 사실은 중국의 리스크가 가장 큰 게 이런 상단에 모든 원재료의 상단에 중국 업체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뭐 작게는 5, 60%에서 많게는 한 7, 80%씩 중국이 대부분의 그 핵심 산업의 소재나 광물들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재련까지 따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한테 가장 큰 리스크예요. 네. 이걸 누가 빨리 벗어나느냐. 그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수가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민간기업 위주로 하고 미국은 민간기업 플러스 정부에서 지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공장 가동률 75%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몇 프로 정도 되면은 이게 정말 흑자 전환 될 수 있는 어떤 그 마지노선 이렇게 봐야 될까요? 보통 그 흑자는 2분기에 업체들 그 달성을 좀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AMPC 미국의 그 지원금이 추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좀 그 기준은 다릅니다만 보통 80%대가 넘어가서 80%한 중반 정도 되면 이 캐파를 어떻게 이제 산정하는데 기준에 따라 다른데 80% 중반 이상 되면 아주 이상적인 가동률이라고 봐야죠. 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도에는 다들 그 정도의 가동률로 갈 거라고 그러면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75%까지 왔다 그러면. 네, 네. 물론 이제 뭐 일부 공장들을 이제 축소를 하고 뭐 라인 캐파 확대를 좀 늦추고 뭐 일부 캔슬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정들이 지난 한 2, 3년 동안 있었던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